자, 봅시다. 자, 세포 한번 보자. 이번에 세포의 구조 다 했으니까, 자, 세포의 구조 한번 보자. 세포의 구조에서 세포 소견 한번 보자. 자,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자. 저번에 원의 세포와 진의 세포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세포 소견에도 보는데, 자, 한번 차차차차 한번 따져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세포에 핵이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했어요. 자, 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하나의 세포로 봤을 때 뇌에 해당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팔다리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뭔가 생명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뇌의 지배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포도 핵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생명활동의 중심이에요. 생명활동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여기는 유전자가 함유되어 있어요. 유전자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이 유전자가 뭔데? 유전자가 바로 DNA야. DNA가 되어 있고 정리해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질과 핵이 구분되어 있어.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세포질이고 여기가 핵이야. 근데 여기가 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핵이 핵막이라고 하는 걸로 뒤쌓여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핵막으로 되어 있다. 핵막으로 되어 있다고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핵막을 경계로 해서 얘는 핵과 세포질을 구분할 수 있고 이 핵막에서 기억이 될 거. 이 핵막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저번에 매우 감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포막이 있습니다. 자, 이 세포막. 너 저기 지구 쪽에 안 보일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안 나? 어차피 일로 왔는 거. 아, 그래도 여기 안 보이잖아. 내 키가 커서 다 가리잖아. 칠판을. 괜찮아요. 다 가릴 텐데. 키가 커서. 아니, 키가 큰 게 이럴 땐 좀 불편해요. 키가 작으면 다 보이잖아, 그렇지? 너무 잘 보여. 뭐 어떻게 잘 보이지? 투시하는 거예요? 뭐야? 일단 나대지 마시오. 네, 나대지 마세요. 자, 세포막 웃지 마시고요. 자,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세포와 외부의 경계를 구성해요. 경계를 구성하는데 요 세포막은 이따가 내가 설명할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거 좀 기억을 해야 돼. 요 세포막은 세포와 외부의 경계를 구성하는데 얘는 딱한 비닐처럼 돼 있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돼 있어.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얘네를 생체막이라 불러요. 생명체 구성하는 막이니까 생체막인데 이 세포막은 뭘로 돼 있냐면 이걸 기억해야 돼. 얘는 인지질 이중층에다가 거기에 단백질이 숭숭숭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다가 단백질이 숭숭 박혀 있는데 얘네가 딱 고정된 형태가 아니야. 먼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것은 요 딱으로 생겼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현우 머리, 현우 다리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부분 있죠? 이거 좀 크게 확대해 볼까? 자,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요렇게 돼 있어서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에 부분은 뭘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인산으로 되어 있어요. 인산으로 되어 있고 요 다리 두 개 있죠? 요게 바로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면 단백질이네요. 아니요. 단백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산이 왜 단백질과 관련이 있어요? 인산? 네. 인산하고 단백질 관련 없습니다. 그래요? 네. 요거 인산하고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데 요 인산은 물을 되게 좋아해요. 얘는 친수성 부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은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성 부위로 되어 있어.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과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성 성분을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가지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인지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꼬리 부분은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성이라고 했어. 이 소성 꼬리를 맞대고서 한 층이 더 있어. 이렇게 꼬리를 맞대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이 한 층, 두 층 있으니까 얘를 뭐라 불러? 인지질 이중층이라 불러요. 이중이라 부르고 여기 가운데 부분은 물을 되게 싫어하는 친수성이야, 소성이야? 여기는 소성이야. 여기는 소성이고 양쪽 물과 맞닿아 있는 이 양쪽 귀퉁이, 이 양쪽 이쪽 뭐야?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이쪽은 되게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 부위로 되어 있어요. 이쪽도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 부위로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친수성 부위가 물과 다 있어요. 여기 물이 있을 것이고 여기 안쪽에도 물이 이렇게 있겠지. 그렇죠? 이중층에다가 여기에 사이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고 여기 다시 인지질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인지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이게 인지 이중축이 딱 고정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손가락 누를 수는 없지만 손가락 이게 누르면 쑥 들어갔다가 되니까 다시 둥 하고 튀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휘 저으면 그것이 막 움직여요. 마치 갈대같이 있는데 갈대를 쥐어본 적이 있나? 아, 아마 TV에서 봤을 거야. 이게 갈대가 사람 키보다 더 높아요. 물론 나보다는 작겠지만 갈대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를 키가 작아지고 현우가 뛰어간다는 생각하자. 그러면 갈대가 어떻게 될까? 쫙 갈라지겠지? 현우가 뛰어가는 곳이 갈라지고 현우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원래대로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얘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 이런 식으로 보이고 손가락 휘저으면 이것이 벌어졌다가 다시 또 뭐예요?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인질 이중축과 단백질이 합쳐진 요 우리 그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기억해야 돼. 유동 모자이크막이라고. 유동 모자이크막. 유동 모자이크막이고 여기서 유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움직인다는 얘기야. 얘가 딱 고정된 것이라 추렁추렁거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모자이크막. 그래서 세포막을 다른 유동 모자이크막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세포막이 세포와 외부의 경계를 구성하는 생체 막인데 얘가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냥 세포 외부의 경계만 구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 얘가 세포와 외부를 경계를 지으면서 이건 기억해야 돼. 얘는 물질 출입을 조절해요. 물질 출입을. 그러니까 물질들이 이쪽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막 하는 걸 얘가 조절하는 거야. 근데 얘가 그냥 뻥 뚫려서 개나 소나 들어오고 개나 소나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어떤 물질을 들여보내고 어떤 물질은 들여보내지 않고 이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기 위해서 공항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 공항 안으로 막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간단 말이야. 비행기 타면 못 들어가요. 티켓이 있고 여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걸 보여줘야지 그 시간 됐을 때 들여보내준단 말이야. 만약에 비행기는 내일 비행기야. 근데 오늘 가서 티켓 타고 여권 보여주고서 나 들어갈래요. 못 들어가죠. 되지 않아요? 돼요. 하루 전에 안 되죠. 돼요. 그렇죠? 되지 않나요? 새벽 비행기 때 가도 돼요. 아이 새벽 말고요. 그 날짜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죠.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얘가 출입을 조절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서 호텔 하나 부킹하면 되는데. 나대지 마시고요.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어. 비행기도 못 타고 살고 이런 얘기예요. 아니 잡았는데. 자 이따 봅시다. 자 비행기들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데 얘가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키워드 등장합니다. 얘가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물질의 성분에 따라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투과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통과, 어떤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통과되지 않고 많이 통과되고 적게 통과되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데 그 물질의 투과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물질의 크기라든가 성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질의 투과를 조절하는 것을 바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모든 물질이 다 통과될 수 있는 거고 모든 물질이 다 통과 못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 세포막을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반투과성이다. 반투과성. 자, 반투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물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전투과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몽땅 다 통과시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반투과성은 전부 다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크기와 성질에 따라서 투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바로 반투과성이라고 부르고 그 크기와 성질에 따라서 투과성이 달라진 그 성질을 바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요. 바로 세포막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막이 인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인질 이중충이 단일막이에요. 막이 하나야. 근데 핵막은 뭐야? 이중막이야. 그러니까 핵막은 뭐야?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야.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중막. 이중충하고 이중막은 달라요. 이중충이 막 하나야. 그 다음에 얘는 사중충이 되는 거죠. 이중막이 되는 거죠. 준수, 오케이? 이해되죠? 자, 세포막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 요즘에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데, 자, 미토콘드리아는 생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다고 생겼어요. 소희가 좋아하는 핫도그가 있어요. 핫도그가 있는데, 소희가 핫도그를 케첩도 안 바르고 아그작하고 씹어 먹었어요. 베어 먹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핫도그를 소희가 뜯어먹은 것처럼.
예, 배워먹은 것이 아니라 뜯어먹었죠. 뜯어먹은 이런 원형된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 선생님 왜 구독자 없는지 알겠어요. 자 보자. 그래 죽었어. 자 미토콘드리아는 요 바깥에 있는 막을 외막이라고 불러요. 외막이라 부르고 안쪽에 막이 있죠. 이거 내막이라 불러요. 내막이라 부르고 요 내막을 크리스타라고 불러요. 크리스타라 부르고 요 안쪽 부분 있죠. 요 안쪽 부분은 기지라 불러요. 그래서 일단 구분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생명과학 2를 좀 힘들게 배우게 되면 이 크리스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학에서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이름만 네이밍하고 지나갈게요. 자, 미토콘드리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미토콘드리아 도대체 한 역할이 뭡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공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장이 뭐야? 에너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세포 내 에너지 생성을 하는 장소인데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 운동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 자체를 우리 몸에 저장하진 않아요. 치. 나 같은 사람이나 아니고 키가 큰 사람이나 있지. 땅에 붙어있는 현우는 열에 이게 나지. 열 에너지 써요 우리가? 그럼 구경에 뛰어들면 좋아? 아니지. 광합성. 아니야. 도윤 어떤 에너지죠? 세 글자로 정말 설명했는데.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막 이렇게 했었는데 태양을 기억 안 나요? 아파트에 ATP라고 하면 돼. ATP. 처음 들어요? 이게 왜 처음 듣지 않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이 ATP 형태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 ATP가 좀 이따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에너지 생성하는 곳이고 우리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세포 호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포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 특징이 있는데 얘는 세포막이 하나, 두 개, 외막, 내막으로 되어 있죠. 얘는 몇 중마로 되어 있다? 얘는 이중마로 되어 있다. 안 배웠는데. 이중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속에는 DNA가 한 개 있어요. DNA가. 근데 구분하셔야 된다. 여기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DNA하고 핵 속에 있는 DNA는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먼 옛날에는 하나의 독립적인 세포였어요. 처음에 내가 설명했듯이 원핵 세포였어요. 얘가. 저번에 예, 그래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세포 속에 지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번에 설명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너만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소연이 전혀 그런 얘기 했었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자, 미토콘드리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엽록체 한번 보자. 엽록체. 자, 엽록체. 자, 엽록체는 뭐가 일어나는 장소다? 광합성의 장소이다. 얘는 광합성의 장소이고요. 이 엽록체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엽록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엽록체는 동물에 있을까 식물에 있을까? 얘는 오로지 식물에만 존재해요. 우리 사람한테 엽록체가 없어요. 그럼 녹색 인간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밥 안 먹고 햇빛에 나와서 막 힘이 솟는다 막 이러고 앉아 있겠지, 그렇죠? 예, 밥 안 먹고 햇빛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다 가리긴데요. 나대지 마시고요. 얘는 오로지 식물에만 존재한다고 기억하시고요. 얘가 생긴 모양 한번 볼까? 얘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엽록체, 엽록체, 엽록체 이렇게. 그 조그만 동그라미들이 있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한번 명칭 붙여보자. 요거 외막, 요거 내막, 요거 틸라코이드. 틸라코이드고요. 틸라코이드 안에 색소가 들어있어요.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 색소의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녹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엽록소가 들어있어요. 엽록소가 들어있고 이 엽록소에서 빛을 좀 흡수해요. 녹색을 들어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 있죠? 요거를 스트로마라 불러요. 스트로마. 자, 스트로마 자체는 기억할 필요 없는데 나중에 한 번 정도 단어가 등장해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화석 이름이 등장해요. 그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스트로마. 기억하시고요. 얘도 다른 거 없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막이 외막, 엔드, 내막 이렇게 있어요. 얘 몇 중막? 이중막이야. 이중막이고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여기 엽록체 안에도
자체적인 DNA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록체도 아주 먼 옛날엔 동적인 하나의 세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의 세포였다는 얘기야. 이것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 속이 안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원래는 5번째 여기다 써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키가 큰 관계로 여기다 쓸 수는 없고 여기다 써야겠습니다. 너무 누르르 굽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딱 눈높이. 아닙니다. 자, 6번째. 자, 소포체라고 하는 거죠. 소포체. 자, 소포체인데, 자, 소포체야. 소포체에서 소포라고 하는 거 한번 보자. 소포. 소포가 뭐냐면, 작은 주머니라는 뜻이야. 포가 주머니야. 주머니. 그래서 작은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저번 주에 그림을 그려줬을 때, 세포가 있고, 여기 핵이 이렇게 있고요. 핵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달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야? 소포체야. 소포체. 작은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소포체가 한 역할, 이거 다시 지뢰에 가서 다시 설명을 추가해야 돼요. 지금은 소포체가 작은 주머니면서 얘가 주로 한 역할이 물질 운반에 관여한다. 운반에 관여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질 운반에 관여한다. 뭐에 관여한다? 물질 운반에 관여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소포체가 이렇게 있죠? 있으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여기 표면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리보솜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으면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어. 그럼 그 만든 단백질이 소포체에 담겨될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담긴단 말이야. 담기면 여기 주머니가 똑딱하고 잘라져요. 잘라져서 작은 주머니 속에 그 물질을 담아서 물질을 옮기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소포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소포체고요. 그 다음에 작은 주머니를 뭐라고 하냐면 소낭이라고 해요. 소낭. 그래서 이게 작은 마구 되어 있는데 이것이 띄워지게 되면 작은 주머니가 되고 이 주머니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소포체는 그냥 참고로만 해요. 이 소포체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소포체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매끈면 소포체라고 있어요. 매끈면 소포체가 있고 하나는 거친면 소포체가 있어요. 거친면 소포체 두 가지가 있는데 매끈면, 거친면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건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리보솜이 작은 알갱이처럼 돼 있어요. 작은 알갱이처럼 돼 있는데 그 알갱이가 이렇게 표면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럼 얘가 뭐야? 만지면 어때? 거칠지. 그래서 거치면 소포체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소포체가 표면에 부착이 안 돼 있으면 만질 수 없을까? 매끄럽겠지? 뭐야? 매끈면 소포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치면 소포체는 표면에 무엇이 부착되어 있다? 리보솜이 부착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거치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부착이 안 돼 있는 거. 이걸 거치면 소포체라고 불러요. 그럼 기능상의 차이는요? 기능상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치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의 정도의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소포체 딴 거 필요 없어요. 얘는 물질 운반에 관여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 운반할 때 작은 주머니가 또 떨어진다. 그 작은 주머니 우리 뭐라 부른다? 소낭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예? 물 마시고 가야 돼. 예, 마시고 오십시오. 자, 그 다음에 7번째. 예. 저거를 3, 4, 6, 7, 5번에 자, 우리 옛날에 이제 리보솜이라고 불러요. 요즘에 이제 라이보솜이라고 불러요. 라이보솜이라고 한번 보자. 라이보솜. 영어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옛날 이걸 이제 리보솜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에 또 영어식으로 한다고 해서 라이보솜 이렇게 해요. 얘가 미토콘드리아 썼죠? 책에 어떻게 돼 있어?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쓰기 좋아요. 이거는 뭐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도 불러요. 막 휘어졌었어. 자, 안 보이겠지? 자, 넘어가자. 자, 라이보솜이 있는데, 자, 라이보솜은 기억해야 돼요. 라이보솜은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 얘는 생긴 모양 갖고 이야기하면 라이보솜은 막 구조가 없어요. 막으로 되지 않고 구슬망으로 돼 있어. 그 구슬망에 된 걸 좀 어려운 말을 뭐라고 하냐면 과립형 구조라고 해요. 과립형 구조. 이 과립이 어떤 거냐면 구슬이라는 얘기예요. 구슬. 그러니까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 얘는 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 자체가 없습니다. 얘는 이중막,
얘는 단일막, 얘도 이중막, 단일막이야. 다 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라이보솜은 막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구슬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이보솜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서는 단백질이 생성돼요. 단백질이 생성되는 장소가 바로 라이보솜이야. 그러니까 핵 속에 유전자가 있죠? 이 유전자를 이용해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어떤 아미노산을 어떤 수로 붙일까? 그것이 DNA 속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그 DNA 정보를 가지고서 아미노산을 붓고 계속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이 단백질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몸에서 효소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호르몬수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찔 수 있는데 그러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장소가 바로 뭐야? 라이보솜이야. 자 그러면 아까 그림을 그대로 다시 보자. 여기 소포체가 있지. 여기 소포체 표면에 뭐가 붙어 있어? 라이보솜이 붙어 있지. 이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그 단백질을 어디다? 소포체에다가 여기다 담는 거야. 담은 다음에 옷이 잘라져서 필요한 곳에다 운반해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보솜 얘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다음 7번째 골지체. 자, 골지체인데 자, 골지체도 얘도 주머니로 돼 있어요. 주머니로 돼 있으니까 뭐야? 막구조 성분이고요. 얘는 주로 물질 저장과 분비에 관해요. 저장과 분비에 관여합니다. 저장과 분비. 선생님, 물질 운반에 관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저장과 분비인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이 저장과 분비가 어떻게 다른가 조금 이따 설명하고 먼저 요거부터 설명할게. 구조 특징을 한번 볼게. 얘도 막으로 되어 있는데 납작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납작한 모양으로 이게 주머니가 되어 있어. 근데 이 주머니가 이렇게 주머니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와 이건 연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얘는 연결이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물질을 여기다가 담는 거야. 여기다가 물질을 장할 때 모아놓는 거야. 모아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 야 내가 꼭 파란색 물질이 필요해. 그러면 이쪽 끝부분이 딱 잘라져요. 잘라져서 작은 주머니 형태로 그 물질을 밖으로 분비하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분비라고 해요. 분비. 선생님 그러면 똑같잖아요. 얘랑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얘를 똑같이 얘도 작은 주머니 소낭이 만들어지는데 얘도 소낭이죠. 근데 이름이 좀 달라. 얘는 운반 소낭이야. 얘는 분비 소낭이야. 똑같은 소낭인데 한 역할이 좀 다른가요? 달라. 이제부터 이제 그걸 볼 거야. 자, 요거가 세 개가 세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된다 보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키도 유전이에요? 일부 유전이고요. 일부 확률적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저거 잘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잘라지면 크기가 계속 줄지 않아요? 주는데 다시 계속 채워줘요. 왜 채워지냐 그걸 설명할 거야. 자, 요게 핵입니다. 핵 안에 DNA가 들어있겠지? 자, DNA가 들어있고 여기에 소포체가 있다 진짜. 소포체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어요. 소포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표면에 뭐가 붙여져 있을까? 리보솜이 붙여져 있겠지. 리보솜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핵 속에 있는 DNA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리보솜에서 뭘 만드는 거야? 단백질 만들지? 그래서 그 단백질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모았다 치자. 모았어요. 모으게 되면 이 물질 다 모이죠? 그럼 이 부분이 똑같이 잘라져요. 잘라지게 되면 작은 주머니가 만들어지겠지. 작은 주머니. 이 작은 주머니를 뭐라 불렀어? 운반 소낭이라고 했었지? 이 운반 소낭이 어디가 달라붙냐면 소리 놀라지 마. 이 운반 소낭이 골지체에 가서 이렇게 달라붙어요. 골지체에 가서 달라붙는 거야. 이게 계속 합쳐지는 거야. 이렇게 마치 공기방울과 물방울과 물방울이 합쳐지는 것처럼 그냥 톡톡 합쳐져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똑같이 파란색 물질이 담겨져 있겠지. 이렇게 담겨져 있겠지? 그럼 얘가 뭐야? 골지체야. 골지체인데 얘가 필요할 때 여기서 작은 주머니가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고 여기에는 파란색 물질이 담겨져 있겠지. 그렇죠? 물질 담겨져 있고 이것이 세포막과 합쳐져서 밖으로 그 물질을 분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그 단백질이 어디에? 소포체에 담기고 그 소포체가 떨어져 나와서 운반소낭에 담기고 운반소낭이 골체와 합쳐져요. 그러니까 골체에 갔다가 골체에서 다시 분비소낭이 떨어져 나오면 밖으로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거겠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좀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어떤 거냐면 선생님 그럼 이 골지체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 어떻게 골라내요? 이거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골지체는 딱 한 가지 물질만 모여요. 한 가지 물질만.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물질이 만들었다 그러면 파란색 물질만 모아놓는 골지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지체는 물질 저장하는데 여러 가지 물질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물질만 딱 저장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빨간색 물질이 만들어졌다면 이 빨간색 물질이 이쪽으로 가지 않나요? 이쪽으로 안 가요. 빨간색 물질만 따로 모으는 저장 창구가 있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반소낭이 만들어지고요. 이 운반소낭이 골시에 합쳐지게 되는데 그때 골시체는 빨간색만 모으는 골시가 따로 별도로 있겠죠. 여기 와서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필요할 때 얘 골시체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 얘는 빨간색 물질을 분비하는 골시체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야. 공장이야. 이 공장인데 TV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만들어. 만 다음에 이런 제품별로 모아둔 창고가 있어. 그 창고가 어디야? 골지체야. 그러면 TV, 냉장고 쫙 있는데 TV만 따로 모아서 TV만 모아두는 창고에다 어떻게 보내는 거야. 트럭에다 싣고서. 그러면 그 트럭에 TV만 잔뜩 싣고서 TV만 모아놓는 창고로 가는 거죠. 그 창고가 어디야? 골지체. 그래서 냉장고는 냉장고만 모아놓는 창고로 이동하는 거야. 필요할 때마다 TV를 꺼내고 냉장고를 꺼내고 그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그 단백질이 어디에 담겨? 소포체에 담기죠. 소포체에 담겨서 어디로 갈까? 골지체로 가죠. 골지체에서 밖으로 분비가 되는 거야. 분비가 되는데 요때 소포체에서 골체로 갈 때 요때 작은 주머니를 통해서 이동하고요. 요때도 작은 주머니를 통해서 이동을 해. 근데 이 소포체에서 골체로 갈 때 그 작은 주머니를 우리 무슨 소나? 운반소나. 그리고 골체에서 밖으로 세포 밖으로 내보낼 때 이 소나는 뭐라 불러? 분비소나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책 한번 보자. 자, 책 한번 잠깐 보실까요? 책 한번 어디 나와 있냐면 262페이지 봐봐요. 262페이지에 중간에 자료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자료 분석을 보면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이 소포체에 담기고 골지체에 담기고 그다음 밖으로 분비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때 하나 참고로 기억한다면 이 골지에서 얘를 저장할 때 그냥 저장하지 않고요. 이 물질을 약간 변형시켜요. 약간 물질을 변형을 시켜서 필요한 용도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약간 변형시킵니다. 단백질을. 그렇게 해서 밖으로 분비하는 장소가 바로 골지체다. 라고 하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 자, 7번째. 에포라고 합니다. 에포. 자, 에포를 볼 건데, 우리 동물은 배설관이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고 나오면 남는 노폐물인데 노폐물을 배설관을 이용해서 밖으로 분비한단 말이야. 오줌이라든가 땀을 이용해서 배설하는데, 식물이에요. 남들 보면 너가 수학을 잘하는 줄 착각하잖아. 8번째. 얘는 동물에는 존재하잖아요. 우리 동물은 배설관이 있는데 식물은 배설관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식물은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그 노폐물을 배설하지 않고 되니까 몸에 쌓아두게 돼요. 어디에 쌓아둘까? 에포 속에다가 저장합니다. 에포 속에다가 커다란 물주머니가 생겨요. 그래서
식물세포를 보면 세포가 있고 여기에 커다란 물줄만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F야. F. 그래서 F는 주로 하는 역할이 노폐물을 저장해요. 노폐물을 저장하는데 이 노폐물이니까 우리가 갈 때 되게 막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막 그 우리가 오줌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에서 결과 남은 찌꺼기, 노폐물을 저장하고요. 또 이 세포 안쪽에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많다는 얘기는 이쪽에 농도가 너무 낮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F 속으로 물을 흡수를 해요. 쭉 흡수하고요. 만약에 세포질 쪽에 너무 물이 부족해. 즉 농도가 너무 높아. 그럼 반대로 저장했던 물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몇 날 며칠 오지 않더라 할지라도 식물이 바로 죽진 않아요. 우리 동물은 물을 저장하는 곳이 없으니까 몇 날 며칠 물을 안 먹으면 죽는단 말이야. 근데 식물은 몇 날 며칠 물을 안 먹다 해서 말라 죽진 않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F 속에다가 물을 상당 부분 저장을 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저장을 해. 그 다음에 비가 몇 날 며칠 오지 않아? 그러면 이 F 속에 저장된 물을 밖으로 내보내서 다시 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노폐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의 농도를 조절해요. 세포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말장난인데 우리 생물에서는 농도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농도라는 단어 대신에 삼투압이라는 단어를 써요. 삼투압. 그래서 이 F는 세포질의 삼투압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물 내보내고 필요할 때 다시 물 받아들이고 농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미야, 사과를 먹으면 무슨 맛이 나? 사과. 그렇지, 사과 맛이 나요. 딸기를 먹으면 어떤 맛이 나? 딸기 맛이 나겠지, 그렇지? 포도 맛을 먹으면 포도 안 먹어봤지? 그러면 망고를 먹으면 망고, 아니 망고, 그럼 저기 오렌지를 먹으면 오렌지 맛이 나요. 오렌지를 먹으면 얼마나 오렌지, 그렇죠? 오렌지 맛이 난단 말이야. 네. 오렌지 맛이 나는데 우리가 어떤 그 과일에 독특한 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F 속에 그 과일의 맛을 결정짓는 과즙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즙 또는 뭐 육즙이라고 그러죠. 과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과일의 독특한 맛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F 속에 어떠한 맛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F 터치는 어떻게 해요? 이 F는요. 어린 세포는 F와 크기가 매우 적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될까? F의 크기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F가 터지게 되면 그 식물 세포의 수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의 크기가 커져요. F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F의 크기가 점점 커져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거 배설될 가치가 없어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려면 F의 크기를 보면 F가 크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거고요. F의 크기가 작다 그러면 나이가 되게 어린 거예요. 선생님이 식물이라면 F가 많습니다. 아니죠. 조그맣겠죠. 소리 F 터졌네요. 자, 여기 F입니다. 그 다음에 이 F는 주의할 점, F는 오로지 식물세포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세포에서 주로 관측돼요. 그러니까 동물세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그냥 F는 식물세포에만 있어라고 배우지만 어떻게 따지면 동물세포에도 일부 발견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동물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얘는 식물세포에서만 존재한다라고 기억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테리얼도 없어요. 예? 박테리아는 원핵세포라는 세포 내 속이 안에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10번으로 쓰게 되면 소리가 다시 또 12터입니다. 그래서 9번으로 정확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이번에는 세포벽을 한번 보자. 세포벽. 자, 세포벽을 볼 건데 요 세포벽은 동물세포는 없어요. 오로지 누구한테만 있어? 네, 식물세포만 있습니다. 오로지 얘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요. 이 세포벽은 어떤 성으로 되어 있냐면 식물세포는 셀룰로스라는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셀룰로스라는 성으로 되어 있어요.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다당류인데 얘는 우리가 먹었을 때 이 셀룰로스는 분해가 안 돼요. 왜? 셀룰레이스라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이거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는 그냥 몸 밖으로 배출돼 버려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먹을 수 있는 섬유다 그래서 식이섬유라고 해요.
식이섬유.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 많이 섭취해야 돼라고 하는데 이 식이섬유는 우리가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만 줘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는 겁니다. 책 많이 네? 책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야 많이 먹어. 자, 세포벽입니다. 네, 셀로스 되고요. 그럼 이 세포벽은 왜 존재하는 거냐면 세포벽은 전투가성이에요. 전투가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다 통화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물질추를 조절하지 않아요. 그냥 다 올로케이 다 통화해. 그래서 얘는 세포의 모양 유지를 하는 데 관여합니다. 우리 동물들은 뼈가 있단 말이야. 뼈가 있어서 동물 세포 자체는 세포벽에서 말랑말랑한데 단단 뼈가 있으니까 몸에 이렇게 뭐랄까 몸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잖아. 만약 내 몸에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마치 옷을 벗어놨다가 이게 놓은 것처럼 흐물하면 쓰러져 버리겠지. 그렇지만 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설사 뼈가 없더라 할지라도 어떤 곤충들은 외골벽, 겉에 뼈처럼 단단한 외골벽을 갖고 있어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식물은 만약에 식물이 세포 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쓰러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냥 쓰러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단단한 벽돌처럼 세포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세포벽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세 가지 세포벽, 에포, 그다음에 뭐 있어? 엽록체. 얘네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합니다. 만약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세 가지 그러면 에포까지 포함시키면 약간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의 소개한 두 가지 써라라고 한다면 엽록체와 세포벽을 쓰셔야 됩니다. 에포는 동물 세포에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포에 있는 F. 그러니까 그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로 에포는 식물 세포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세포, 식물 세포에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책에 어디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주로 에포 속의 에포는 주로 식물 세포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써라 그러면 에포까지 포함되지만 만약에 두 가지 써라고 한다면 에포는 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걸 골라라고 뭐가 있을까?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핵막.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의 소기한 중에서 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 막 구조가 아닌 것을 골라라고 한다면 뭐를 골라야 돼? 라이보솜입니다. 하나 더 고르면 중심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중심립 또는 중심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방추사라고 하는 걸 아마 배웠을 거예요. 선행을 했던 친구는 방추사. 그러니까 세포 분열할 때 실 같은 것이 나온단 말이야.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만약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실이 나와서 얘를 당겨요. 근데 요 실이 중심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심립이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심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방주사가 나오게 됩니다. 얘도 역시 막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 1학년 과정에서 중심립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막이 아닌 거라고 한다면 라이보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62페이지 봅니다. 162페이지. 자, 중요 개념 체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책 다 폈나요? 262페이지. 소율 책 펴요, 빨리. 예. 자, 책 피자. 네, 소율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어떤 피자? 책 피자. 그렇죠? 자, 책 피자. 재밌다 오늘. 자. 왜. 뭔들이 뭔지.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기관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다. X죠.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 뭐라 불러? 조직이라 부르죠. 전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아니죠. 이거는 동물의 구성 단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기관계 대신에 조직, 계를 갖고 있다는 걸 설명했죠. 그 다음에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 물질인 DNA가 있으며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누구야? 이거.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누구야? 핵이죠. 두 번째,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이거 누구야? 뭐에 대한 설명이야? 뭐 집중 안 했어 다.
마이토콘드리아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 장소 어디야? 라이보솜. 소리가 답했다는 얘기 다 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63쪽 보겠습니다. 다 어려운 내용 없잖아. 다 요약해줬잖아. 조용히 그렇지? 네, 집중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게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추입에 대한 거 보자. 요것도 책대로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집중하자고, 집중. 빨리빨리 나가자. 자, 세포막. 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추입하게 되는데, 자, 세포막을 다시 정리하면 아까 설명했지만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질 이중층에다가 단백질이 이렇게 숭숭숭숭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것이 딱 고정된 곳에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유동 모자이크막. 유동 모자이크막을 부르죠.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은 주로 물질 추입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물질 추입을 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이 세포막은 물질의 성질, 입자의 크기, 성질 이런 걸 통해서 투과성이 변해요. 이런 것에 의해서 물질의 투과성이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물질 잘 통과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투과성이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성질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뭐다? 반 투과성이다. 전 투과성이 아닙니다. 반 투과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추입할 수 있는 거, 물질 추입하는 과정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책에 안 나오지만 이해를 돕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쉽게 이해가 되고요. 중간에 건너뛰죠? 아니면 중간에 놓치죠? 그럼 이제 다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시고요. 자, 물질의 이동이야. 물질 이동, 다른 말로 물질의 운반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질의 운반에는 어떻게 물질이 운반되냐에 따라서 물질의 운반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요. 크게 하나는 수동성이 있고요. 하나는 능동성이 있어요. 수동성이 있고 능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성이 뭐냐 이게 영어로 말하는 게 패시브예요. 그래서 패시브 트랜스포트라고 해요. 능동성은 액티브예요. 그래서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해요. 그래서 수동성과 능동성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한번 보자. 수동성과 능동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질을 운반하는데 저절로 운반된다. 얘는 강제로 운반한다. 다시 한번. 수동성은 저절로, 얘는 강제로. 그러면 얘는 저절로, 얘는 강제라는 얘기는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소비가 없어요. 왜?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능동성은 강제로 물질을 운반시키는 거니까 이때는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이게 능동성이야. 그래서 에너지 쓰냐, 에너지 쓰지 않냐에 따라서 수동성과 능동성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동성은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고 저절로 물질이 운반된다고? 어떻게 운반돼? 에너지도 안 쏘는데 얘는 농도 차이에 의해서 저절로 운반되는 거야.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이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 쪽으로 물질이 운반되는 과정을 바로 수동성이라고 해요. 근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많은 쪽에서 좀 쪽으로 이동하니까. 맞죠? 그럼 얘는 수동성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그쵸? 농도가 같아지겠지. 농도가 평형이 되는 방향으로 반응되는 것을 바로 수동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 수동성의 대표 예가 뭐였냐? 자, 다 배웠어. 수동성의 대표 예로서는 확산이 있고요. 배웠지? 중학교 과정에서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산투라는 거 있어요. 산투. 처음 듣지? 산재도 배울 거야. 산투. 자, 그럼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해요. 왜? 에너지 써서 얘는 반대로 가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물질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향수병을 열었어요. 그럼 향수병을 내가 오픈을 하면 이쪽은 고농도잖아.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도윤이는 저농도겠지.
그러면 향수 입자가 어떻게 될까? 보는 데서 정으로 쭉 퍼질 거 아니야. 저절로. 내가 특별히 에너지 쓸 필요 없어요. 저절로 퍼진다는 거야. 이게 수동성이야. 근데 저쪽 도윤이 쪽에는 입자가 조금밖에 없고 이쪽은 입자가 많은데 저쪽에 조금밖에 없는 향수 입자를 내가 끌고 모아서 이 병에다 담을 거야. 저절로 되나? 안 되겠지. 강제로 모으려면 뭐가 소비돼? 에너지가 소비돼. 그렇죠?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해요? 능동성이라고 해요. 저희 더워요. 너야 그럼 창문 좀 열게요. 자, 자, 이걸 이제 능동성을 보는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과정에서 능동성을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능동성을 따로 배우지 않고 능동성은 뭐가 소비된다? 에너지가 소비된다라는 정보만 배우시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또는 고3들이 배우는 생명과학 수를 배우게 되면 능동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자. 얘는 이제 뭐가 있냐면 펌프라는 게 있어요. 펌프라는 것이 바로 능동성의 대표 예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의 대표 예로는 나트륨, 칼륨, 펌프 이런 것도 있어요. 또는 내포작용, 또는 외포작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일단 수동성과 능동성을 두 가지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들 가시고 특히 수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니까 수동성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수동성 기억합니다. 자, 수동성은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 물질 운반 방법인데 소위 뭐하냐 지금 집중 안 하고 경찰서 신고합니다. 로프가 폴리 신고할까요? 저희 이거 다 녹색인데 저희 이상한 데 아니요. 지금 소리 지금 긴장했습니다. 폴리 군대가 지금 깜짝 놀랐죠. 무서워. 예. 폴리만 부르지 않아요. 난 부를 때는. 엠버도 불러요. 구급차인데요. 자, 그 다음에 나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농도 차이에 의해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 일단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바로 진입하게 되면 너무 대가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페이지 어디 갈 거냐면 263페이지 올 거예요. 263페이지 263페이지 자,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하는 과정 한번 보자. 세포막을 한번 그려보자. 인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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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질 다시 인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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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질 여기에 단백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지질, 인지질, 인지질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듯이 이 안쪽 꼬리 부분은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수성 부위고요. 물과 맞닿아 있는 머리 부분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 부위. 친수성 부위. 친수성 부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백질. 단백질이고 요게 세포막이라는 거야. 세포막 인질 이중 중에다가 단백질이 쑥쑥쑥 박혀있는 구조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운반할 거예요. 어쨌든 이 세포가 물질을 운반하는데 이 A라는 물질이 있다 치고요. B라는 물질이 있다 치죠. 근데 이게 안쪽이고요. 이게 세포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으로 봤을 때 여기에 A라는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B라는 물질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는 A라는 물질 하나 있고 B라는 물질 하나 있다 치자. 자,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깥쪽과 안쪽을 보게 되면 어느 쪽이 더 보는 거예요? 바깥쪽 보는 거지. 그렇죠? 여기가 보는 거야. 여기가 전원도고요.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전원도지. 그렇지? 그래서 고농도에서 전원도로 입자가 이동할 거야. 우리 이전 영상을 봐도 뭐라고 해요? 확산이라고 해요. 그렇지? 기억을 못한 친구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 쪽으로 입자가 이동합니다. 입자가 이동하는데 이렇게 입자가 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입자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스스로 모든 방향으로 뭐하고 있어요? 나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입자가 끊임없이 나대고 있단 말이에요. 입자를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바로 확산이 됩니다. 그럼 세포 마갈 정도가 있어도 역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데 A란 물질은 이렇게 들어오고요. B란 물질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A란 물질과 B란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고농도에서 저농도 방향으로 물질이 이동하니까 물질 운반 방법 중에서 뭘까? 확산 과정입니다. 얘는. 그렇죠? 주스 맞지? 지우 맞죠? 네. 선우 맞죠? 아, 예, 그렇지 맞아요. 자 이게 확산인데 요 A와 B란 물질이 확산되는 장소란 거다. 확산되는 장소. A란 물질이 확산되는 장소가 어떻게 되냐? A란 물질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야. 그러니까 뭐야? 확산이야. 확산이고요. B란 물질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야. 얘도 역시 뭐야? 확산이야. 근데 세포막을 통해서 똑같이 A와 B가 확산된 것 같지만 확산되는 장소가 또 달라요. 어떤 식이 있냐면 A는 인지질막을 통과하고 있고요. B는 단백질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A란 물질은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놓치면 뒤에 다 무너집니다. 전화기랑 안 네? 아니요 영상 여기 지금 찍고 있잖아요. 안볼것 같은데. 아니야. QS야. 예? 보겠죠. 자, 얘는 인지질 통과하고 있고 얘는 단백질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A는 인지질 통과하고 있고 왜 B는 단백질 통과할까? 그냥 우연으로 된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 다음에도 A는 무조건 인지질 통과하고 있고 B는 무조건 단백질 통과해서 이렇게 물질 운반돼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 A란 물질과 B란 물질은 성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A는 반드시 이쪽으로 통과되는 거고 B는 반드시 이쪽으로 통과돼요. 이 A는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수성 입자. 얘는 그러니까 소수성 입자는 물을 되게 싫어하는 놈들은 여기를 통과해요. 인지질. 그러면 여기 안에 요 중간을 통과할 때 어떻게 돼요?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수성 입자들이 여기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고 나갈 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동할 수 뚫고 나올 수 있는데 친수성 물질들은 이쪽을 통과할 수 없어요. 처음에 들어오는 잘 들어가요. 근데 이 넓은 공간을 통과할 수 없어요. 왜? 얘네 물 되게 싫어해. 야 너 왜 이리 와서 꺼져 나가 못 나가요. 아예 여기 통과를 못 나가요. 그래서 소수성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수성 입자들은 인지질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뿅 하고 통과해요. 반면에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 물질들 있죠?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 물질들은 이 단백질 통해서 통과해야 돼요. 이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친수성이냐 아니면 소수성이냐에 따라서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수성 입자들은 인지를 통과할 것이고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 입자들은 단백질을 통과해요. 저희 근데 물이 막 50%이고 물이 50% 그런 경우는 없어요. 친수성, 소수성은 딱 그런 경우. 예, 나대지 마시고요. 그래서 친수성과 소수성에 따라서 확산되는 장소는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얘는 둘 다 확산이야. 확산인데 어디를 통해서 확산되냐에 따라서 도현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안 하면 앞에 있는 소리가 사진 찍습니다. 유튜브에 올립니다. 자, 어딜 통과 바로 자세 어딜 통과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지를 통과할 때는 얘를 단순 확산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통과할 때는 촉진 확산을 세포막을 통해서 확산될 때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두 종류가 있는데 인지질을 통과할 때는 단순 확산 그 다음에 막단백질, 단백질 통과할 때는 뭐야? 촉진 확산이 되죠. 그럼 우리가 비행기 탈 때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물론 비행기 타본 적 없으니까 잘 상상해봐요. 자, 비행기를 이제 탑니다. 자, 비행기 탑니다. 그래서 비행기 탑니다. 자, 비행기 이렇게 가시자. 자, 비행기 있고 여기 이제 문이 있겠죠? 이제 게이트 쭉 한번 따라서 이제 탑니다. 자, 타는데 이 비행기는 이제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겠죠? 그렇죠? 네. 비행기가 있는데 줄을 씁니다. 줄을 쓰는데
게이트에 보면 게이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캄보디아 게이트가 이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게이트가 있고 사람들이 줄 서요. 줄 서서 빨리 캄보디아 가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섰단 말이야. 줄을 쫙 섰어요. 여기에 이제 승무원들이 서서 이제 홀더에서 하겠죠. 표 검사하고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여기 통도 비었어. 통도 비었어. 그래서 소리가 여기 맨 뒤에 앉아있다. 여기 서 있다가 줄이 엄청 기네. 여기 비었잖아. 그래서 승무원이 가요. 근데 여기 딱 승무원들이 서 있겠죠? 그래서 표 들고 갑니다. 그때 승무원들이 딱 막죠. 표 좀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표를 보여줬죠. 그랬더니 안 됩니다. 저 뒤에 가서 끝에 가서 줄 서세요. 다시 쫓겨나가지고 다시 줄을 다시 섰죠. 그렇죠? 왜 소일이는 이 텅 빈 게이트로 통과할 수 없었을까, 소일이? 네? 더 좋은 자석이 아니 어차피 좌석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티켓의 종류가 달라. 여기는 이코노미석이고요. 여기는 비즈니스석이야. 그렇죠? 퍼스트 클래스. 그래서 이걸 갔더니 이코노미 비싸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꺼져. 그래서 이게 다시 꺼졌어요. 근데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명품 수트하고 명품 가방, 명품 선글라스, 명품 모자를 쓰면서 턱초초도 걸어가요. 성도 비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홀전을 하겠죠. 표티를 보시면 아유 부스러워 홀전하고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쪽 게이트로 들어가고 소율이, 현우, 도윤이 이런 애들은 여기다 줄 서서 쭉 들어가겠죠. 바로 똑같은 비행기를 타는데 게이트가 서로 달라. 왜? 티켓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지. 마찬가지로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 이온으로 동일하지만 그 물질의 성분에 따라서 인지를 풍부할 수도 있고 단백질을 풍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바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요. 물질의 성분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투과성이 달라진다. 그렇지? 그래서 단순합산과 촉진합산 이거는 물질의 성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이쪽 인지질로 통과되는 물질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인지를 통과하는 물질들 어떤 물질이 있냐면 주로 지방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뭐 지방산 또는 모노글리세라이드, 그다음 비타민 A, D, E, K. 그다음에 기체들이 있죠. 기체. 그러니까 뭐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이런 기체들이 바로 단순확산을 통해서 유리합니다. 반면에 쉬는 시간 이 확산은요 물을 되게 좋아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어떤 놈들이냐면 이온들, 그러니까 뭐 Na 플러스라든가 또는 K 플러스 같은 이온들, 그 다음에 아미노산, 포도당 이런 입자들은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해요. 그러니까 성분에 따라서 인질 통과할 건지 아니면 막다를 통과할지가 벌써 결정이 되어 있다. 근데 이름에서 벌써 촉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그럼 두 개 중에 속도를 비교한다면 어떤 게 속도가 좀 더 빠를까? 촉진이 좀 더 빨라. 그렇죠? 여기 뭐 아까 봐봐. 여기 소리 아까 여기 일로 이렇게 가다가 쫓겨졌잖아. 맨 뒤에 서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통과되는 뭐야? 한 시간 반 걸리겠죠. 근데 그쵸? 게이트 왜 하나 더 있어요? 이코노미 밑에서는 뭐예요? 뭐요? 그 옆에 게이트 하나 더 있어요. 이거요? 아니 그 이코노미 이거 게이트 아닙니다. 이게 게이트예요. 이건 이제 여기 승무원들이 서 있는 거고. 나대지 마시고 되게 안 달았으면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빠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비교하자면 이코노미석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야? 단순합산. 비즈니스석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야? 촉진합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코노미석은 너무 줄이 기니까 여기다 게이트 하나 더 만들죠? 게이트를 더 만들어서 두 줄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줄 쭉 들어간다. 선생님 이코노미 많이 타보셨나봐요. 이코노미석만 타봤죠. 예. 그래서 여기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가. 그렇죠? 속도를 비교한다면 촉진한테 더 빠를 건데, 자, 요 그래프가 어디 나와 있냐면 많이 먹어지. 페이지 264페이지 받아요. 264페이지. 자, 264페이지 그림 봅니다. 자, 264페이지 중에 그림 보게 되면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이동이 있고 단백질 통한 이동이 있어요. 여기서 정확히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이동이 바로 뭐야? 단순합산이에요. 단백질 통한 이동이 뭐야? 촉진합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학산에 대한 물질이 무엇인지, 그다음 촉신학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외주에 보게 되면 세포를 통한 확산 속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도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확산 속도는 농도 차이에 비례합니다. 농도 차이에. 그리고 여기 봐야지. 이쪽이 농도고요. 이쪽이 속도입니다. 속도인데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어떻게 될까? 빨라집니다. 그래서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인지밀막을 통과하는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점점 증가해요.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렇지? 그런데 촉시 확산은 단순 확산보다 속도가 좀 더 빨라요. 빨라? 그러다가 어느 정도 농도 차이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농도 차이가 벌어져도 여기서 속도가 증가하잖아요. 빨간색 쓴 것이 촉진 확산이고요. 그다음에 검은색으로 쓴 것이 단순 확산이. 일반적으로 여기 보자. 단순 확산에 비해서 촉진 확산이 속도가 좀 빠른데 어느 정도 농도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지질 이중추막을 통과할 때는 이렇게도 통과할 수 있고 이렇게도 통과할 수 있고 이렇게 통과할 수 있고 이렇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농도 차이가 벌어져도 계속 입자들은 계속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도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계속 속도는 증가해요. 근데 낙단백질은 인지질에 비해서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군데로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농도 차이가 형성되면 얘가 계속 들어와 계속 속도가 증가해. 근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얘 낙담체 하나를 가지고서는 이 모든 물질 다 통과시키기에는 부담됩니다.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 그래서 속도의 한계치가 도달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농도 차이가 벌어져도 소일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스마트폰 보면 뭡니까? 여기 보셔야죠. 예, 그 스마트폰 그 뒷판 보지 마시고요. 자, 빨리 스마트폰 내려놓으시고 집중합니다. 자, 여기 이 정도가 되면 한계가 되는 거고 농도가 더 증가해도 속도가 증가하잖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모든 단백질, 그러니까 막단백질이죠. 막단백질이 포화되었다라고 설명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막단백질이 포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모든 단백질이 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단백질이 현재 바쁘다는 얘기예요. 풀 가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64페이지에 인지 이중충을 통한 이동하고 단백 통한 이동 그림이 있는데 밑에 어떤 물질이 이동하나 한번 보자. 먼저 밑에 칸 봐봐요. 지용성 물질, 지질, 입자 등 물과 잘 결합하지 않는 물질. 그러니까 이거 뭐야? 소수성 물질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분자들이 바로 단순 확산 형태로 운반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통해서 이동하는 거, 전할긴 이온, 포도당, 악로산 이런 것들이 바로 막단백질을 통해서 운반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자료 분석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이 허파, 그러니까 이 폐 쪽에서 기체관이 일어나죠. 폐포가 이렇게 있다가 가자. 자, 폐포가 있고 여기 모세 혈관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봅니다. 자 여기 설명할 때 봅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집중합니다. 좀 이따 쉬는 시간 옵니다. 네. 여기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배웠듯이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산소는 폐포가 고농도고 얘가 저농도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고 CO2는 여기가 고농도고 저농도니까 고에서 저로 확산되는 거야. 이때 확산될 때 기체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는 뭐야? 단순 확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순 확산. 그래서 이 폐포에서 기체 교환이 바로 이거고 단순 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실제로 폐포 예를 보나라라고 한다면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 과정이 대표적인 단순 확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 촉진 확산 이해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생명과 월을 되게 되면 분국 탈분구에서 신경세포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 촉진 확산은 따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264페이지 다 완료했고요. 독수리가 세 마리면 뭔지 아시나요? 네, 드립하지 마시고요. 오메가 뜨는 선생님 드립할 수 있어. 나대지 마시고요. 자, 26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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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인데. 예, 10분 정도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